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졌고 선관위 핵심 정인들의 증언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행안부와 국방부의 비협조 속에서 정인 채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무성의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오늘 금경 합수본은 투표자 수 전산 조작을 포착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국정조사 기한을 연장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합니다. 한 표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한 표의 권리가 침해당한 전대미문의 사태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병행 추진을 통해 반드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최근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최근까지 총리를 역임하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여당 대표에 출마한 김 전 총리의 폭로를 허투루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금경합수본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가입 관련 의혹만 수사해 왔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합수본이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 의혹을 알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 표적 수사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은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입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끝내 강탈했습니다. 통상 여당이 책임지고 맡았던 정보위와 외통위를 야당에 떠넘겼습니다. 그렇지만 7개 상임위도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제할 수 있고 산중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졸속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허구적 실상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미 동맹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북한의 반헌법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있는 통일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7개 상임위는 2년 뒤 총선 승리와 국회 정상화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직을 놓친 11개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일당백의 역량으로 치열하게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운다면 2년 뒤 총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수당의 한계, 다수당의 폭거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 없는 22대 국회입니다. 때로는 참담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화지옥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면서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그날을 준비해 갑시다. 저부터 앞장서서 국민의 분노와 걱정을 대변하면서 오만한 불통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은 제57조 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규정 제10조에 의거 어제 7월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교육위원장 후보의 김희정 의원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의 송석준 의원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의 김성원 의원님,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의 이만희 의원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김정재 의원님과 유희동 의원님이, 또 그리고 정보위원장 후보에는 이양수 의원님이, 성평등 가족위원장 후보에는 이미자 의원님 등 이상 8분의 후보자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후보자가 출마한 상임위원회는 선출 규정 제19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하고자 합니다. 반면 복수 후보자 출마한 상임위원회는 선출 규정 제22조 3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다수자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다선순 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입후보자 등록 보고와 당선자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독 후보자가 출마한 상임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추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단독 출마하신 상임위원장 후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교육위원장 김희정 후보,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후보, 산업통상자원벤처 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후보,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후보, 정보위원장 이양수 후보, 성평등 가족위원장 이미자 후보, 이상 6분입니다. 이 6분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 동의 주시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독으로 출마하신 6분의 의원님들께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수 후보자가 출마한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자분들의 정견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5분입니다. 단상 정면에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으면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되고 기호는 미리 추첨에 의해서 기호 1번은 김정재 의원, 기호 2번은 유의동 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정재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재 의원입니다. 국회 상황이 그리고 정치 상황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허수아비,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경선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이 저들이 말하는 불공정의 정상화로 포장돼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닫아버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졌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온갖 규제로 틀어막힌 대출과 재건축 이슈에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달라는 명령을,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시장과 동떨어진 입법 폭주를 멈추라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다음 총선의 승패를 가르고 나아가
다음 대선의 흐름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때문에 향후 2년간 국토위는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토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당 시절 간사도 맡은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이를 국민적 이슈로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국토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저의 역량을 증명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내걸고 파업했을 때 불법과 때법의 원칙 없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 때는 국민의힘 진상규명 TF위원장을 맡아 부실 시공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는 국토법안 소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구제 후회수 주장에 맞서면서도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거짓 선동에는 여당 간사로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27, 9.7, 10.15 대책을 잇따라 놓았을 때도 전면에 나서 정책의 허점과 고위 당국자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국회의원 생활 10년 동안 총 6번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이 투쟁의 국면에서 저를 필요로 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초선 시절에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기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앞장서 싸웠습니다. 그 일로 기소되어서 약 7년간의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앞장서 투쟁할 것입니다. 저에게 선당후사는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제가 걸어온 길이라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수와 국회의 품격은 지키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에는 치열하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해서는 3선 동료 의원들 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해 왔습니다. 당과 국회의 소중한 관례가 이번에도 지켜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정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루짜리 경선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굳이 경선까지 해서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삼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 아니었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21대 국회 당시에 저는 당내에서 가장 어린 3선 의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고 수도권 3선 의원이 됐지만 의동이는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4선 때 하면 어떻냐. 나이 순서대로 순번을 매기다 보니까 제 앞에서 딱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선, 연장자를 우선하는 당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4선 의원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이미 끝났는데 왜 4선 의원이 나오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우리 당의 관례가 바뀐 건가? 만약 바뀐 거라면 당내 의원님들의 총의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번에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초선, 재선 의원님들도 언젠가는 3선, 4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양보해도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겁니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무한 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당내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의 전통을 존중하고 양보한 사람에게 다음에 기회가 돌아가는 관례를 지키기 위해 이번 도전을 결심한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책위 의장까지 한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책위 의장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저는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았던 2번의 정책위 의장은 공석을 메우기 위한 2달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 보궐 임시당직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는 윤석열 대선을 앞두고 정책위 의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어 달간 직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의 지도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6개월짜리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제 지역구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 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2번의 기간을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하고 정책위원장 직을 선택했다는 말씀은 낭설이고 오해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6.3 선거를 마치고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조국을 이겨줘서 고맙다, 민주당 코를 납작하게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많은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 인사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평택 시민들께서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택 시민들께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벌써 조국과 김용남 당시 후보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 교두보가 있었다면 다음 총선의 수도권 탈환을 위한 교두보는 바로 평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감사와 격려의 편지는 단순히 평택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쓰일 것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 전달자의 역할을 저 유희동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 교육위원장 후보로 추인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관련돼서 그리고 축구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수이자 감독이고 누구나 다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들으시는 현안이나 이런 거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다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교육 관련된 지역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장 부족한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 40대, 50대 학부모들이 많은 그런 층인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활약을 해서 우리 당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추인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외교 통일 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외교, 안보, 예,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는 외교 그리고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 지향의 국가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위원장에 취임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소중한 뜻 잘 가슴 속에 새기고 제가 또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우리 대여 투쟁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상화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투적인 인사말 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상임위원장이 된 만큼 거대 여당보다 소수 야당을 좀 더 배려하는 상임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을 뒤에서는 팔을 쥐어 틀고 앞에서는 90도로 인사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이렇게 선출을 주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의 모든 일들은 우리 국민의 일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와도 직결된 상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같이 힘을 보태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국회의 역할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보건복지위가 우리 당이 제시하고 있는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게 돼서 책임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택 시민들께 보내주신 감사와 격려의 편지는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치솟는 집값, 전월세 가격, 그리고 약자와 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주택 상황,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으로 추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인 국가정보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파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정보위원회 의원님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좀 전에 동료들께서 이미정은 재선 때는 직업이 간사였고 상선되더니 직업이 위원장이냐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잠시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원석 대표께서
기재위원장 1년 하시고 대표가 되시면서 기재위원장 보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궐 향후에 여기 뭐 김정기 의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유이동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맡는 것은 관례로 돼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7개가 온다라고 하면 한 명은 위원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 그 1년 하고 그러면 하반기 3선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제가 기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점식 대표님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한석이 남게 돼서 그게 이제 서로 정하고 나다 보니까 성평등 여성위원회는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재위원장 1년 했으니까 삼선으로서 여성위원장 한번 성평등 위원장 1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내놓으면 된다라고 합의를 해서 제가 성평등 가족위원장을 1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좀 이런 이제 그 합의가 된 내용이 있음에도 이제 이렇게 국토위원장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삼선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위원장을 맡아서 가는 게 옳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원 여러분들께서 추인해온 사항이라면은 또 향후 시간이 또 있으니까 3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맡겨주신 만큼 그 무게 감당은 반드시 해내고 국민의힘이 월등히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임위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